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약 120년 전 중국 요동반도 여순에서 방어하는 러시아군과 공격하는 일본군 약 20만 명 사이에 벌어진 러일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자 격전지였던 203고지 등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국내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실까요? 먼저 평소에 보던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거꾸로 보며 과거의 대륙 중심 사고에서 미래의 대양색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여순으로 가기 위해 우선 심양역에서 약 400km 떨어진 대련행 고속열차 화해호에 오릅니다. 시속 300km 내외로 달리는 차창밖에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요동 벌판을 바라봅니다. 조선조 정조 때 청나라로 가는 사절단 한 사람인 연암 박지원이 그의 책 열하일기에 광활한 이곳을 지나며 가히 한마탕 울어볼만한 좋은 곳이로구나 라고 남긴 글이 벌판 위에 새겨집니다. 황해에서 북경의 관문인 천진시로 들어가는 발에만 있기를 지키는 유서 깊은 대련시에 도착합니다.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역 앞을 달리는 전차 모습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고도 남았습니다. 도착하자 바로 6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여순으로 향합니다. 저녁 무렵이라 우선 숙소를 정하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마침 소개받은 지인의 안내로 항구도식 특산물인 해산물로 입맛을 채웁니다. 이튿날 1904년에 일어난 이른바 여순 공방전의 격전지 203고지를 찾았지요. 중국은 러시아와 일본군이 자기 땅에 들어와 치열하게 싸운 현장을 하나하나 잘 보존하며 뭔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자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10년 전인 1894년에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선으로 출병한 청나라와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한 일본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여순항이 포함된 요동반도를 할량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묵갈 수 없었던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 등과 함께 이른바 삼국 간섭을 통해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시키지만 이는 러일전쟁 발발의 주의 원인 하나가 됩니다. 이제 러일전쟁의 옛 싸움터라고 쓰인 안내판과 해발 203m의 고지를 바라보며 관람 코스라고 적힌 숲을 따라 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참호는 허물어진 곳은 많아도 당시의 처절한 전투로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교통호와 기관총 진지는 온갖 잡채로 메워져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만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청일전쟁 이후 이 지역을 조차하고 있던 러시아는 남만주 철도 보호라는 구실로 만주를 점령하고 북경으로 가는 발해만 입구에 여순항을 완벽하리만큼 새로 구축한 요새화된 진지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지에 오를수록 진지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150mm 등의 대포 진지와 주의소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소를 보며 악전고투 끝에 결국 항복하며 참담했을 러시아 장군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순 요새 사령관인 아나톨리 스테셀이 러시아 본국의 패전을 알리는 전문에 위대하신 황제폐하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되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첫 구절이 찡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고지에 오르면서 한자로 내목 보존 전사 장소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습니다. 그는 23세로 일본군 사령관 노기 마레스케 대장의 세 아들 중 육사 출신 둘째 아들 노기 야스스케였습니다. 그의 형도 25세의 나이로 이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전사한 수많은 일본군 장사병 중 사령관의 아들을 유독 눈에 띄게 비석을 세워준 의미를 되새겨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묘지 앞을 묵상하며 지나갑니다. 또한 203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곳곳에 설치된 일본군 진지와 중포 사격을 위한 관측소, 그리고 실제 거치되었던 280mm의 큰 대포 등을 봅니다. 이들을 보며 보병을 엄호하는 포신을 떠난 검은 대포알이 머리 위를 날아가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드디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요새화된 203 고지에 어렵지 않게 올랐습니다. 당시 이 고지를 중심으로 방어하는 러시아군 약 5만여 명에 대해 일본군은 약 최대 15만여 명이 4차례에 걸쳐 총공격을 감행하지만 러시아군의 강력한 방어로 고지를 점령하는 데 거의 4개월이나 걸립니다. 이 고지 기념품 가게에서 여순 대공방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설명이 담긴 사진 화보를 구입합니다. 이 대공방전이 시작되기 약 6개월 전인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는 인천항과 여순항을 기습 공격하여 큰 피해를 준과 동시에 러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도에서처럼 여순항의 러시아군은 한반도를 통해 올라온 육군과 바다의 해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미리 약 20만 포대의 시멘트로 거미줄망과 같은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여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의 여순항 봉쇄 작전에도 응전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둡니다. 이러한 러시아군의 방어망을 뚫으려는 일본군은 무모한 돌격작전으로 약 5만 7천여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그 가운데 전사자는 약 14,00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인적 피해에 대해 분노한 일본 국민들은 전사한 두 아들의 유해 패선 노기사령관을 보며 분노를 억제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참혹한 결과에 대해 지위상의 수치심을 느끼던 사령관은 나중에 부인과 함께 할복자살합니다. 아무튼 203 고지를 점령하여 승리한 일본군의 모습을 보며 여순항이 잘 내려다 보이는 백옥산 탑 앞에 섭니다. 항구를 바라보니 203 고지를 점령한 일본 육군의 폭격과 출입구가 좁은 여순항에 일본 함대에 갇혀 일본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칫하는 러시아 함대의 큰 폭발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순 공방전 이후에도 계속되는 러일 전쟁을 추적해 봅니다. 여순에서 항복한 러시아군은 알렉세이 쿠로파킨 극동군 사령관 지휘하에 여순 패전 잔존 병력과 만주와 극동에 있던 군대 등 약 34만 명을 봉천에 직결시킵니다. 한편 일본군도 오야마 지휘하의 28만여 명이 러일 전쟁 육상에서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열했던 봉천에 집결시켜 이른바 봉천해전이 전개됩니다. 이렇듯 양군 합하면 60여만 명이나 되는 군인이 참여한 대규모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퇴각함으로써 일단 육상에서의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러일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요동의 육군과의 협력작전을 위해 1904년 10월 발트해에서 발틱 함대가 출항했기 때문입니다. 함대는 전함, 순양함 등 모두 49척에 달하는 유래가 드문 대규모의 해상 원정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시국제법상 각국의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기에 석탄 등 연료 보급 등과 정비 등을 위한 기지는 없었습니다. 이는 실전을 위한 전투 훈련은 고사하고 항해 자체가 힘든 대단한 모험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무튼 발틱 함대는 지도에서처럼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해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대마도 해역에 1905년 5월에 도착합니다. 이는 총 항해거리가 29,000km로 출발한 지 220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들은 기적의 항해라고도 부릅니다. 항해 도중 발틱 함대는 일본군에 의한 여순 함락과 봉천 전투에서의 퇴각, 그리고 수도에서 일어난 피해 일일 사건 등 좋지 않은 소식에 육군과의 합동작전을 포기하고 함대는
블라디보스톡을 목표로 항진합니다. 그러나 발틱 함대의 움직임을 스파이와 영국의 정보 제공으로 파악하고 있던 일본 해군은 대한 해협에 도달한 발틱 함대를 30분 만에 승기를 잡고 여기서부터 울릉도와 독도 근해로 흩어지거나 도주하는 러시아 군함을 축격하는 양상으로 해전은 전개됩니다. 러시아 함정이 100기를 올려 항복하는 사이 블라디보스톡에 입항한 함정은 단 3척이었고 일본 해군은 소형 어뢰정 몇 척을 상실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도고 일본 연합 함대사령관의 해상 전술입니다. 2월 종대로 북동 항진하는 짜르의 마지막 함대를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을 딴 T자형 전술로 발틱 함대를 괴멸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를 더 알아보니 기원전 216년에 칸나의 평야에서 벌어진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열세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우세한 로마 군을 전멸시킨 전법과도 같다는 전쟁 사가들의 평가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좋은 전쟁 소재를 가만 놔둘 리가 없겠지요. 일본 영화이긴 해도 203 고지를 비롯한 러일 전쟁을 이해하는데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우선 국력면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00년 당시 인구는 1억 600만 명대 4,500만 명이었고 1인당 소득은 204달러 대 66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 밖에 양국 간의 차이를 그린 풍자화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보실까요? 아이 같은 일본은 일본과 우리나라에 각각 한 발씩 딛고 있으며 큰 체격의 러시아는 만주를 발판으로 일본을 깔보는 듯한 자세입니다. 링 주변에는 서구 열강들이 앉아있고 전시 중립을 선언한 청나라는 경기장 밖에서 링의 겨울도 향방이 궁금한 듯 가련한 모습입니다. 아무튼 군사력은 러시아가 5대1로 압도적이었죠. 특히 일본의 해군력은 3대1로 열세했습니다. 이 풍자화를 보면 풍자화가의 당시 동북아 정세를 보는 객관적인 통찰력은 예리했으나 숨은 저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의 모습은 아예 보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자 승리에 취한 일본 국민은 블라디보스톡과 바이칼까지 공격하라고 부르짖죠. 그러나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은 이미 한계에 부닥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경멸되었다고 하지만 육전에서는 러시아군에게 결정타를 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증원군이 속속 만주로 투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군은 재정적으로도 파탄 직전이었고 일본 육군의 탄약 비축도 겨우 1개월분 남짓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에게 강화 중재를 요청합니다. 드디어 1905년 8월 미국 뉴햄프셔주 군항인 포츠모스에서 강화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은 승전국임을 자처했으나 러시아는 패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팽팽하던 분위기는 러시아 국내의 혁명 분위기 고조와 일본의 전쟁 지속의 어려움으로 마침내 9월 5일 포츠모스 조약이 조인됩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결정됩니다. 그 외에 여순 대련의 조차권과 장춘 이남의 철도부설권,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은 일본이 가져갑니다. 또한 동해와 오호츠크해 베링해의 러시아령 연안 어업권도 가져가지요. 이로써 대륙으로 향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어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된 1905년 11월의 을사늑약과 이어진 안중근 의사 의거, 1910년의 경술 국치, 태평양 전쟁, 한국이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 등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분단 등의 시비는 러일 전쟁을 종식시킨 1905년의 포츠모스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주장에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러일 전쟁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종식될 때까지의 과정을 어설프게나마 살펴보면서 203고지에서 가까운 안정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 약육 강식이 판치던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준 안 의사의 의거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이 다가옵니다. 이제 203고지와 여순 감옥 예터를 뒤로하며 이 전쟁의 승패원인과 영향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요인 등이 많이 있겠지만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일본의 첩보전이 승리를 이끄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일본은 똘똘 뭉쳐 총력전으로 나선 것에 비해 황제 적대적인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일선으로 떠나는 군인들에게 항복하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선동합니다. 이러한 틈을 파고들어 엄청난 돈을 사용한 일본 스파이들의 러시아 내 여론 분열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립니다. 또한 영국 등 러시아 육군과 발틱 함대 움직임에 대한 정보 제공과 러시아에 파견된 일본 스파이들의 정보 수집, 여순 진지설계 도면의 입수 등 승리의 반은 첩보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정보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항이지요. 러일 전쟁에서 서구 열강들이 과소평가했던 일본의 승리에 놀랍니다. 아무튼 이 영향으로 동북아 정세는 숨가쁘게 얽혀 돌아갑니다만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점하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여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며 여순 포구에 붉은 길을 단 수많은 어선들을 보며 상념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203고지에서 사둔 기념품을 만지작거리며 개인이나 국가이거나 현실은 과거의 산물이요 또한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내까리며 귀국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러시아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여순 대공방전은 아마 단일 전투로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여순 대공방전 이후 해전에서도 승리한 일본은 우리에게 파죽지세로 압박을 가해오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비통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함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